안녕하십니까. 이번 비디오 클립에서는 우리 함께 파일을 읽어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읽어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파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초보자로서 배울 때는 쓰는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있는 데이터 갖다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이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읽어드린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하고 그 읽어드린 데이터를 또 파이썬에서 불러서 작업하는 두 가지 과정을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데이터셋이 인터넷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만 있다면 약간만 알아보면 수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수많은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머신 러닝 앤 딥 러닝에 관한 데이터셋도 쓸 수 있는 데이터셋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셋 리포지터리, 그러니까 데이터셋 저장소 중에 쓸만한 것들 한 몇 개, 물론 이건 일예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래도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UC 어바인에서 만든 운영하고 있는 머신 러닝 리포지터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데이터셋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데는 그냥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R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R 데이터셋은 R은 뭡니까? Statistical Package. 이것도 그 R도 실은 이 파이썬과 같이 일종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Statistical Analysis에 특화된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 R로도 머신 러닝과 딥 러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 데이터셋이 R 데이터셋 그 장소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빈센트라는 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건데 여기 GitHub에 가면은 또 데이터셋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서치해 갖고 그리고 실은 인터넷에 R 데이터셋이라고 치면은 또 R 데이터셋 제공하는 데가 오피셜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운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서로 같은 데이터셋을 갖다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엄청난 데이터셋 저장소가 어디냐면은 Kaggle입니다. Kaggle 데이터셋인데 Kaggle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게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셋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공유하려고 할 때 이 Kaggle에다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정말 다양한 데이터셋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멤버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비용을 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이미 구글 메일이라든지 어떤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다면 따로 할 거 없이 그 아이디로 그냥 Kaggle도 들어가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사용할 아이리스 데이터셋도 뭐 UC 어바인, 머신 러닝 리포지터리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 저장소로 소개해-드렸으니까 이제 파일을 불러드려서 기본적인 통계 분석하는 것까지만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을 불러들여서 대개 판다스로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투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스트럭처, 엑셀 시트에서 보는 그런 데이터셋이 존재할 테니까 아주 전형적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모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부를 거고 또 때로는 numpy, 어레이 방식으로 해서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numpy도 불러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부르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은 이미 깔은 겁니다. 인스톨은 프로그램 깔 때 깔아놓은 건데 matplotlib은 뭐냐면은 그림 그리는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쓰는 패키지입니다. 물론 이 matplotlib 위에 또 하나 좀 더 세련된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C본이라고 있죠. 그 나중에 C본 사용하는 것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atplotlib에 pyplot이라는 그 모듈을 갖다 쓰는데요. 그거를 뭐로 부르겠다?
여기서는 PLT로 부르겠다. 흔히 뭐 이런 약칭으로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칭을 쓴다면은 여러분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PLT로 흔히 matplotlib.pyplot은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이리스죠. 그야말로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붓꽃이라고 할 텐데요. 아이리스 데이터셋 아주 많이 사용되는 머신러닝에서도 사용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어느 학자분이 아이리스 종류를 분류하면서 각 그 아이리스 타입의 꽃잎의 크기를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150개의 오브저베이션, 샘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수는 꽃잎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서 세플과 페들이라는 두 가지 형태인데 그것의 길이를 두 가지 디멘전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칼럼이 4개가 있겠죠. 꽃의 형태별로 두 차원에서 측정을 했다 생각. width와 length, 그러니까 폭과 길이를 측정한 거죠. 폭과 길이를. 그러다 보니까 세플의 폭과 길이, 페들의 꽃과 길이, 폭과 길이, 그리고 그 종류. 이제 디파인을 해. 이 꽃은 어떤 꽃이다 해서 세토사, 여기 있듯이요. 세토사, 버스큘라, 그리고 버지니카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 읽어드리는 방식은요. 제가 이걸 리셋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클리어를 싹 하면은 완전히 클리어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불러드려야 되니까 동시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의 작업 공간으로 판다스와 넘파이와 matplotlib, pyplot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여기 숫자 1이 떴다는 얘기는 다 불러졌다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읽는데 어디서 읽을 거냐면요. 이 UC 어바인 아까 그 리파지터리에서 부른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데이터셋에 이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이미 링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링크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불러드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헤더 넌인데요. 헤더 넌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데이터셋이 헤더가 없다 이 뜻이에요. 헤더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은 베어리어블, 칼럼 베어리블 네임이 없이 그냥 데이터만 쭉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헤더 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기 PD, read, CSV, 이거 CSV 파일이다 보니까 comma separated value. 그러니까 그 통계 값이 comma로 separate 돼 있지 않습니까? 판다의 read CSV 펑션을 읽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만약 헤더가 없으면 첫 줄을 헤더로 읽어버립니다.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샘플 하나, 첫 번째 샘플이 헤더, 칼럼 베리어블의 이름으로 사용될 테니까 그만큼 오브저베이션 하나가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름이 아닌 수치가 이름으로 되다 보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 보여드린다면 이 헤더 논을 지워버리고 이걸 이 칼럼 네임 따로 설정하는 거를 또 지워버리고 이렇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찍으면은 이 아이리스 데이터 헤드 10이라는 건 뭐냐면은 맨 위에서 10개만 출력해서 보여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자연 인덱스가 0부터 로 인덱스가 자연적으로 들어가잖아요. 0부터 9까지 10개니까요. 근데 실은 여기 오는 칼럼 인덱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칼럼 네임이 5.1, 3.5, 1.4, 0.2, 아이리스, 세토사 오브저베이션 첫 번째 오브저베이션이 칼럼 네임으로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에는 칼럼 네임을 안 주고 그 대신에 이 사이트에 메타데이터에서 각 변수의 이름을 설명을 해줍니다. 조금이라도 분량을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를 절약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줄을 헤더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헤더 넌이에요. 헤더가 이거 없는 파일이다
라는 걸 알려주면은 얘가 이렇게, 그리고 엔터 쳐볼까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치 인덱스가 0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돼서 9까지 들어간 것처럼 칼럼 인덱스도 이 판다스가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칼럼 변수의 이름이 이건 없는 데이터셋이니까 일단 디폴트로 로 인덱스처럼 칼럼 인덱스를 0부터 4까지 넣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쓸 때 이렇게 디폴트 인덱스보다는 이름을 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낫지 않습니까? 이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 변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2주를 또 넣어주는 겁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이거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칼럼 네임이 없으니까 칼럼의 첫 번째가 메타데이터 읽어보면 세펄 랭스고, 두 번째가 세펄 웨스고, 세 번째가 페털 랭스고, 네 번째가 페털 웨스, 그리고 마지막 이름은 네임, 종류다 이거죠. 붓꽃의 종류의 이름. 그래서 이 칼럼 네임은 여러분이 이렇게 꼭 줄 필요가 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왕이면은 그 변수가 무엇을 측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변수명을 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어본 거고요. 이제 칼럼 네임을 준 다음에 돌려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칼럼 네임이 이제 세펄 랭스, 세펄 웨스, 페털 랭스, 페털 웨스 네임 하고 오브저베이션이 쭉 이제 아까 5.1 첫 번째 오브저베이션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 식입니다. 자, 이 셀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CSV 파일을 읽을 때는 read underbar CSV로 펑션으로 읽으면 된다. 엑셀 파일도 당연히 읽을 수 있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형식, 명령만 바꾸면 되지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소개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셋이 변수명을 안 갖고 있을 수 있다. 변수명이 있을 때는 이걸 그냥 header true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냅둬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변수명이 없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변수명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서 첫 번째 오브저베이션이 변수명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그 변수명의 이름을 적절히 할당해서 데이터셋을 가공해서 쓰는 게 낫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는 인터넷에서 있는 데이터셋을 그대로 읽어들여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 장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URL 주소로 직접 불러드렸다. URL 주소는 스트링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아규먼트에 스트링 사인으로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추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그러면은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 읽어드린 거에 랭스를 알아보는 게 좋잖아요. 왜냐하면 오브저베이션이 몇 개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 150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150으로 나오죠. 만약 아까 헤더 논을 안 했다면 149로 나오겠죠. 첫 번째 오브저베이션이 칼럼 변수명으로 사용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세토사, 그리고 버시큘라, 그리고 버지니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저장 순서가 종류별로 세토사부터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버시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버지니카인데 현재 1이라는 뜻은 뭐냐면 중간께 나오겠죠. 세토사가 0이 되니까 인덱스가. 그래서 보면은 이 버시컬러, 아이리스 버시컬러가 두 번째 해서 50개씩이잖아요. 50개. 그래서 여기 보면은 50번부터 99개가 99 인덱스까지가 버시컬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지니카는 2번 인덱스니까 2번 인덱스를 치면은 버지니카가 100번부터 149까지 딱 나오게 되죠. 그러면 거꾸로 1번부터 이 0이라 치면은 뭐가 나올까요? 세토사. 첫 번째 게 딱 분류가 돼. 그러니까 잘라내는 겁니다. 일종의 슬라이싱에서 잘라내서 리스트로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새로운 데이터셋을 서브셋을 만든다 그 뜻이죠. 리스트 형태로 저장된 서브셋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이 있고 그 서브셋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쭉 따라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제 요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요. 인터넷에서 이왕이면은 데이터셋을 여러분이 갖다 매번 불러다 쓸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저장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이 자주 쓰는 파일이라면 데이터셋이라면 실은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링크는 사실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럴 경우 어떻게 그러면 데이터셋을 저장하는 게 좋냐? 자, 디렉토리 스트럭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이쿡이라는 서브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여러분 컴퓨터에는 제가 이 상위 디렉토리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인공지능 수업할 때 만든 상위 디렉토리라 그 속에 이번 수업을 위해서 파이쿡이라는 걸 만들었고 여러분은 이거 없이 파이쿡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 AI for Biz는 어느 디렉토리 밑에 있냐면 유저, 저는 아까 유저가 카이스트라고 제일 처음에 했었잖아요. 카이스트 유저 밑에 이 서브 디렉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브 디렉토리 파이쿡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서브 디렉토리로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이 파이쿡의 서브 디렉토리로 데이터만 모아 놓으면은 이거 코드 파일과 섞여서 지저분하게 보이지도 않고 데이터셋만 딱 넣어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서브 디렉토리를 어떻게 만든다?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이전에. 여기에 폴더에 플러스 사인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면은 만들어져요. 이렇게. 새로운 게. 여기다가 서브 디렉토리 이름만 여러분이 쳐주면 됩니다. 만약 안 치면은 언타이틀드로 그대로 남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만들었다. 지우면 돼요. 어떻게 지우냐? 오른쪽 클릭,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리네임 할 수도 있고요. 딜리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딜리트 하면은 또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피터 랩을 쓰는 이유가 그냥 주피터 노트북만 쓰지 않고 바로 이런 편리성 때문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디렉토리 구조 관리가 아주 이 주피터 랩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여기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제 서브 디렉토리를 만들고 데이터라고.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또 기막힌 장점이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만 쓰면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피터 랩 프로그램 제공하는 게 뭐냐면요. 이걸 클릭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딱 엑셀 시트처럼 나타난다 이거예요. 엑셀 시트처럼 나타나갖고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그냥 여기서 열어볼 수가 있어요. 이건 CSV 파일이다 보니까 엑셀 시트처럼 이렇게 딱 보여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데이터셋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아까처럼 구분 데이터셋이 많을 경우 부분 불러내서 헤더로 읽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다만 데이터셋이 너무 크면은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좀 버거워할 수도 있죠. 다만 크지 않다면 이렇게 그 구조를 열어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닫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iris csv라는 파일을 제가 데이터 서브 디렉토리 밑에 있잖아요.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읽어드릴 때 읽는 명령어는 똑같습니다. pd.read_csv 하고 다만 이제는 지저분하게 그 URL 주소를 넣을 필요가 없이 여기 data/iris csv 파일 이름만 쓰면 돼요. 여러분의 서브 디렉토리 이름만 쓰면 돼요. 이 앞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그냥 서브 디렉토리 이름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파이쿡의 서브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액세스를 합니다. 근데 아까 엑셀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이미 봤듯이 저는 여기에 칼럼 이름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더 얘기를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인터넷 URL 주소를 읽은 거는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명명을 했었고요. 아이리스 데이터 여기 보면은요. 그죠? 이번에는 그냥 단순히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려보겠습니다. 결국 똑같지만 두 개의 다른 데이터셋 이름으로 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하면은요. 헤더 속에 아까 10을 넣었는데 안 넣었잖아요. 그럼 디폴트가 5개입니다. 5개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또 아까 똑같잖아요. 5.1, 3.5, 1.4, 0.2. 처음 우리가 인터넷에서 불러온 것과 실제 다운로드 받아서 부른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파일 읽는 방법.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의 작업 서브디렉토리에다 넣어놓고 데이터셋 전용으로 거기서 불러들이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 분석을 기본적인 거 할 때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기술 통계 알아보는 거잖아요. describe 해갖고. 그러면은 이 iris.describe 메소드 방식으로 하는데 precision 2 이거 이미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딱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걸 그러면은 이제 여기 150개 있잖아요. 여기 카운트가 150개잖아요. 전부 다. 이거를 혹시 이거 왼쪽 로를 이 특성으로 하고 오른쪽을 저기로 카운트, 민 이런 걸로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트랜스포즈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죠? 다 T하면 이렇게 딱 바뀌어요. 펜다스의 장점이 이런 걸 많이 풍부히 제공한다 이거예요. 너무 쉽게 데이터를 이리 바꿔보고 저리 바꿔보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원래로 돌려놓고요. 또 내려가 볼까요? 그룹 바이입니다. 아이리쉬 데이터가 아까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룹 바이 할 때 기준이 뭐냐? 네임이다 이거예요. 이 그룹 바이를 안 하고 이 디스크라이브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종류에 상관없이 그 변수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나 이거 전체 세 종류를 다 합산해서 분포를 보는 게 아니고 종류별로 분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 바이 네임을 하고 디스크라이브 체인 메소드 콜을 하면 되는 거죠. 연이어서 콜을 메소드를 여러분이 사고하고자 하는 것을 닷을 이용해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메소드를 불러갖고. 그리고 여기 보면 T까지 트랜스포즈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종류, 세 종류별로 분포가 세플 랭스가 얼마의 분포, 각 변수별 분포죠. 왼쪽은 세플 웨스, 그 다음에 패들 랭스, 패들 웨스 이렇게 딱 분포가 아주 이쁘게 정리가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일일이 코드를 안 짜고 이렇게 메소드를 다 펑션을 만들어놔서 불러다만 쓸 수 있다. 얼마나 이 참 좋은 소프트웨어입니까? 그 다음에 자 코베리언스를 만들고 싶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딱 치면은 이렇게 코베리언스가 나오죠. 각 특성치 칼럼 변수 간의 코베리언스가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한번 실험을 해볼 게 뭐냐. 이거는 또 모든 변수 전체 150개 오브저베이션을 갖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룹별로 보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 앞에다가 그룹 바이만 넣어주면 돼요. 이 앞에서 했듯이 그룹 바이 그리고 네임 요것만 카피해서 넣고 그냥 코베리언스 하면은 그룹별로 코베리언스가 나오고 여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도 현재는 이게 바로 이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그룹 바이를 넣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저걸 없애버리면은 이 위에처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나오는데요. 이 종류별로 세토사에서 세토사 종류별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딱 캘큘레이션이 돼서 나옵니다. 다이애그널 파트는 당연히 1이죠. 왜냐면은 자기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니까요. 이제 지금까지 뭘 했냐면은 데이터를 불러들여 갖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간단하게 어떤 그 데이터의 특성치를 알아보는 분포를 알아보는 작업을 학습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각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